모니터링 평가 관련된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거는 저희가 IT 경영 기초에서는 안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예, 여기 있는 이제 주요 주제들을 볼 거고요. 먼저 IT 컴플라이언스. 예, 컴플라이언스는 규제 준수, 우리말로 풀면은 법 규제 준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관점에서의 규제 준수를 우리가 IT를 붙여서 IT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IT가 아닌 코퍼레이트 컴플라이언스가 있겠구나 라고 바로 유추가 되셔야 돼. 이제는 항상 IT 무언가 붙으면 앞단에 IT가 아닌 무엇인가 온천이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의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일단 IT 컴플라이언스, 예, 뭐 등장 배경,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대로 강조가 되고 체계화된 것들은 미국의 앨런 사태, 월드컵 회계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국내도 이거 때문에 2000년대에 강화된 법들이 많이 공인회계사법, 외관법, 증권그룹법 다 강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젤 2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예. 은행이 어떻게? 예, 리스크 금액을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본, 보유해야 될 자본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은행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행 재점에 잔뜩 몰려가가지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돈을 빼내죠.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이런 거가 실제로 일어났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바젤2라는 게 생겨서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저축한 이 일반 시민들이 은행 지점에 몰려가서 돈을 왕창 뽑더라는 거죠. 인출을 해버려요. 그 인출에 실제로 대비하는 것은 리스크하고 비례해야 되죠. 그래서 그 리스크에 비례한 비용을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라.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IT 컴플라이언스는 지키지 않으면 위반하게 되면 바로 형사처벌 또는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은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약성. 언제부터 발효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 다 준비해 놔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IT가 발전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대 경영.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쪽 관련된 쪽에서 이제는 지금 환경, 글로벌 워밍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까지로 이제 지금 번져서 탄소세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 생긴 거잖아요. 예, 탄소 배출권, 탄소세 뭐 이런 거. 네,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그래서 유형들을 나누어 보면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기업의 업무 연속성 관련된 것들, 환경 관련된 것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바젤2, 뭐 삭스, IFRS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내용 보시면 사기치는 애들이 기업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이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법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처벌하려고. 그래서 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이건 전부 다 주식회사 제도에 관련된 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주주는 누구다? 전 국민이다. 그런데 거기에 고용된, 심지어 대주주라 해도 걔는 고용된 임원에 불과해요. 고용된 임원은 항상 전 국민이 자본을 지출한 이 조직에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전 국민이 보유한 주식이 뭐가 된다? 어느 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대란이 나는 거예요. 그 기업은 망하고 그 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자,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경영 투명성 관련된 법제화된 규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GLBA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히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서비스 현대화 법률, 고객보호 보안, 백업 재해 뭐 이런 거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헬스 인슈어런스 포터빌리티 앤 어카운터빌리티 액트, 그래서 히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 관련 고객정보 보호.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새에 나가서 악용이 되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이런 게 생긴 거고, 이제 GLBA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백업 재해 관리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뒤에 있나? 예. 어떤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그 미국 무역센터 무너진 거 아시죠? 예, 그 미국 무역센터 무너지면서 생긴 것, 이 컴플라이언스들이에요. 그다음 기업 업무 연속성 관련 바로 나오죠, 이게. 예, GLBA가 그래서 정보 보안, 예, 그다음에 뭐 GLBA 이 기업 업무 연속성 같이 지금 걸려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국내도 금감원 지침 보면 국내 금융권 재해복구 지침 이 부분도 다 무역센터 공격 이후에 나온 것들이에요. 환경 관련 ROHS, WE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해물질 제한 지침. 전기전자제품 폐기 시에 납승, 카드뮴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온다. 그 다음에 WE 폐기 전기 전자제품 제조자가 폐 제품을 회수하고 처리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거 많이 전기 전자제품 어떻게 해요? 새로 구매하시면 기존에 쓰던 거 어떻게 해요? 회수해가지고 네, 이게 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IT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저런 규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이제 기업 경영 투명성 관련해서 이제 운용 리스크 관리 금융권은, 그다음에 에셋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프로드 오토 디텍션, 여기 시험 문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금융 사기 검출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뭐 XBRL 통한 보고서 내부 통제 뭐 이런 등등. 정보보호 보안 이쪽은 ISMS, 저희 관물기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DRM, ILM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업무 연속성 이건 이제 BCP-DR,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ERM. 이제 환경 관련 이건 구매 시 유해물질 관련 검수 기준 적용,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네. 이제 CSR인데요. 여기까지 보시고 점심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시간 더 해야 되는 거나? 네. 자,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자, 기업을 세운 이유는 최초에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이 강조된 것은 법적인 책임. 너무 돈만 추구하니까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법은 이제 법을 강조를 하니까 법까지는 지키는데 법의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거침없이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윤리적 책임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윤리적 책임까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너나 나나 차별성은 없고 그리고 돈 벌기 정말 힘든 애 기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을 다 쓰러뜨리고 내가 영원한 승자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잘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윤리적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것까지 준수하는 데는 추가적인 이 원가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가를 지출하면서까지 내가 경쟁자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2단계까지 안 하고 나는 법적인 것만 지킬래? 이런 경쟁자가 시장에 다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엄청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행동한 기업이지만 나는 망한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얘네가 절대 넘보지 못할 단계로 우리 넘어갈 거야. 자선적인 책임까지. 자, 자선적인 책임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내 거를 사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계를 높이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이거는 사회가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나쁜 기업에 대한 이미지, 이 부분 때문에 불매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매운동을 일으키면 기업이 이제 자기의 미션을 다하지 못하고 기업이 사라지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로 발전을 이제 해온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부각 변화, 시장이 변화하고 있더라. 예,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NGO하고 협력해서 세상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나는 하고 싶어.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하고 그 와이프 이름이 뭐죠? 재단이 있잖아요. 공익재단. 물론 최근에 이혼하기로 했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자기는 돈을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명예를 이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회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자꾸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기업에게. 이런 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게 어렵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또 변화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싸고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않는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 기업을 보아가면서 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성과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기업이 추구할 방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때, 그 다음에 법적 윤리적인 걸 취할 때, 자선적인 것을 취할 때, 이때 지금 성과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환경 경영, 정도 경영, 그 다음에 사회 공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본다. 네, 그래서 법적 책임을 넘어서 윤리적인 책임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환경 경영과 관련돼서 기업의 이제 상품들에 대한 이제 오염 부분을 최소화시킨다. 라는 거고, 정도 경영,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이제 정도 경영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회 공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돈은 안 벌리는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언론에 홍보하는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이제 자선적인 부분까지 공헌하는 이런 이제 기업으로 변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순환 고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자, 경제적인 책임과 경제활동, 그리고 재무 성과로 연결되는 것을 과거의 기업들이 이제 방향과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런 경영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비경제적인 책임들, 이것들을 CSR 활동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도 경영, 환경 경영,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이 기업의 이미지를 통해서 재무 성과가 같이 향상되는,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 이러한 기업으로 계속 변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들이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